호재가 수도권을 놓고 보면 서울은 서울대로 호재가 있고요. 네. 수도권에 호재가 없는 지역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살만한 땅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파트 분양이 잘 될 만한 곳, 네. 쉽게 말하면 그런 데를 사야죠. 역개통한다고 막 살 게 아니라. 오늘은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의 저자이신 김종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예,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지가 이제 19년이 됐습니다. 올해 48인데 네.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고 그때부터 쭉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예. 대표님은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어떤 상가 토지 투자의 이제 예. 전문가로 알려지셨는데요. 요즘 토지 투자 시장 상황이 사실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택에만 많이 저희는 관심이 있으니까 좀 이쪽 토지 투자 시장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지금 딱 이 시점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언제 한 3년 뒤에 팔 거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매입하기가 굉장히 또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뭐랄까 그 부동산은 꼭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역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 개통 호재가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 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속 통합 기획으로 아파트 1900세대 네. 성북구입니다. 네. 예, 1900세대가 들어올 예정지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 동북선이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가 입지로 굉장히 좋아질 땅이 있는데 네. 그 땅에 거기 이제 상가 갖고 있는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지만 물건 두 개가 있는데 네. 두 분 다 이제 어르신이 연세가 굉장히 드시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전에 팔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시간 지나서 보면 장래 가치가 굉장히 많을 건데도 이 시점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금리가 높고 또 장래 가치가 얼마큼 될 거라는 것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네. 예, 또 한 3년을 내다보고 골라내기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제가 대표님 영상을 작년에 조금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 더 안 좋게 보셨던 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요? 네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6개월 단위로 학원에서 투자 연구반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네. 저 뭐 기라성 같은 그 뭐 이코노미스트 선생님이나 뭐 펀드 매니저나 뭐 또는 실전 그 뭐 전문가 네. 분 모셔가지고 항상 스터디를 합니다. 아. 그래서 6개월 단위의 경기 전망을 아주 예민하게 네. 예, 보고 있는데 한 2021년 말쯤에 10월, 11월 그때 넘어갈 때 네. 내년 안 좋다는 게 감지가 되었어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그때 2020년 이후에 집값 상승분은 토인에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다. 어느 펀드 매니저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이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예,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질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영상이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은 그래서 이제 경매로 이렇게 막 여러 지역을 째려보고 넘어왔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살살 이렇게 이게 불과 1년 사이인데 작년에는 지금은 뭐 기다리시는 게 당연하다 좋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3년 뒤를 보고 조금 한번 좀 발을 담가봐도 되지 않겠냐. 예,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네네. 그쵸, 토지에 대한 그쵸. 의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보면 이 분명히 뭐 이만하면 또 악플 달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네. 토지를 사라 하느냐 집도 안 팔리는데 지금 팔릴 땅을 사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굉장히 시세를 크게 발할 또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만한 그런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예, 뭐 아까 정비구역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정비구역을 통해서 상가 건물이 굉장히 좋아질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수익률 그냥 4%면 그냥 일반적인 호재 없는 상가 건물도 매매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쵸. 얼마 전만까지만 해도 4%면 괜찮다 서울에. 예. 수도권에. 근데 뭐 지하철 교통 호재랑 이건 금천구 사례인데 네. 지하철 교통 호재랑 그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개발의 신속통합이 그 호재가 있는 땅인데 그게 10억 중반대 꼬마 빌딩인데요. 수익률 4% 매매 나온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매매가가 15억이다. 네. 15억도 안 하는 건 안 합니다만 거기서 한 7억 정도 대출 받는다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내고 나면 월세가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내 돈 한 7, 8억 넣었는데 월세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냥 돈만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한 2, 3년 흘러버리면 네. 정비구역이 이제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도가 빠르니까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개통을 하고 네. 그때쯤 되면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쵸. 지금의 그리고 월세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그때 되면 금리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네. 예, 내 돈 뭐 5억 이상을 넣는데 월세 한 푼도 안 넣는 상가다 이런 된다고요. 예,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야, 그럼 그게 금리가 작년처럼 이제 막 올해 초까지만 해서 사실 막 7, 8% 간다. 예. 그때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금리 쪽이. 예. 근데 저는 금리가 빨리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지금 같은 불경기가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시죠? 그래야 네. 충분히 좋은 걸 더 싸게 살 수 있고 조금 그러니까 예. 매물 어떤 측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금리도 지금 수준하고 비슷했어요 그때가. 그때 토지를 경매로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5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람 입장에 따라 예. 조금 이제 그런 경우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또 이제 그런 걸 또 바라시기도 하는 거니까 예. 주택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근데 되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진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제 기대 반, 예상 반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과는 달리 약간 이 온기도 좀 온기는 돌진 않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이제 슬슬 기회가 오고 있다. 예, 좋은 그렇죠. 것들이 있다. 저는 뭐 제 기대하는 것보다 연체율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대보다 네. 연체율이 적죠. 좀 더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약간 예. 경매 쪽으로 예. 좀 이게 기회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금매도 많아지고 네.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 토지 투자는 네.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토지 투자는 뭐 용어도 어렵고 이게 주택은 사실 좀 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 투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걸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토지 공부를 할 때 용어 그러니까 공법 공부 이론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론 공부를 할 때 사례를 꼭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사례랑 호재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사례하고 호재를요. 예, 그렇죠. 이를테면은 뭐 용도 지역 공부한다. 그러면 뭐 주상공 농 계획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일반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가 뭐 토지의 개발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공부를 그까지만 하면 투자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 뭐 계획 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건폐 네. 용적률 이런 공부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50%, 200%뭐 이런 거 이제 외우고 예. 막 저희. 그래서 그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내가 땅을 사봐야지라고 본다면 내가 어느 지역 땅 사겠다. 네. 그러면 그 지역 호재가 있는 데일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고속도로 호재가 있는 동네다. 그래서 내가 공장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서 계획관리 지역 땅을 사고 싶다. 네. 못 사요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 공부를 할 때 어렵더라도 어떤 동네가 IC가 개통하니까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 수요가 얼마나 올라와서 개통하고 몇 년 지났을 때 계획관리가 얼마나 올라갔고 개통 전에 얼마 정도 했고 공부 이렇게 하죠.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용어를 외우거나 그게 아니고 그 용어가 실제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럼요. 얼마나 뭐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오를 줄 알았는지 별로 안 올랐는지 예. 그런 거를 다 봐야 된다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고속도로가 서울 또는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냐, 네. 아니면 이제 횡으로 가는 도로냐, 뭐 이런 것까지도 봐야죠.
그래서 그 영향까지도 다 봐야죠. 이 대표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땅값이 올라가는 패턴은 뻔하단 말이에요. 한번 고속도로 호재로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나 올라가더라.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이 얼마나 올라가고 네. 자연보전권역이 얼마나 올라가더라. 이런 사례를 봐두면 그러면 고속도로는 계속 띄엄띄엄 개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 나갔을 때 요즘 유명한 데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지역을 말해라. 그럼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 내가 말해 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수도권을 내고 보면 서울은 서울대로 호재가 있고요. 네. 수도권에 호재가 없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살만한 땅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게 저희 주택 쪽에서는 부동산 이 아파트 쪽에서는 호재를 너무 믿지 말아라. 이게 실은 뭐 지하철 짓는다고 발표나도 막 10년 걸려도 안 되는 게 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막 너무 호재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땅 쪽에서는 그러면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을 뭐 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호재가 있어도 뉴스를 잘 읽어봐야죠.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뭐 흔히 하시는 말씀에 역에 개통하고 역의 반경 몇 메다까지 땅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안 되지. 보통 그렇잖아요. 역에서 뭐 100m, 뭐 150m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닌가요? 역세권 농지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이 개통하고 주변에 땅값 올라가는 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파트 분양이 잘 될 만한 곳 네. 쉽게 말하면 그런 데를 사야죠. 역개통한다고 막 살 게 아니라. 그 오송역 근처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뭔가 역은 있지만 주변은 개발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오송역 같은 경우가 집값이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지지부진한 거. 예, 바이오 단지라든지 뭐는 계속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오송 같은 경우가 이제 길게 내다보면은 강호축이라 그래가지고 강원도랑 호남 가는 철도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길게 내다보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일단은 속도가 느린 이유 중에 한 개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든지 뭐 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느리죠.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바이오 무슨 과학단지가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라도 진행이 되는데 시간 지나면 역만 딸라당 개통한 동네 행정계획상으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사업 시행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 많죠. 계속 생길 거예요. 그죠. 민간 사업자의 투자로 하는 거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면 민간 사업 좀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공공에다가 사업 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죠. 그럼 LH 같은 데서 하냐? LH도 자기 검토해보고 안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 된 데는 말하지 않을게요. 안 된 데는 한 개만 말할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기도 가평 같은 데다. 예. 너무 올드한 이야기지만 가평에 역개통한다고 아파트 누가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평 역세권 개발 사업 했냐? 안 했거든요. 굉장히 늘어지고 있죠. 뭐 아예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땅 산 사람들 지금 뭐 농사 짓고 있나? 예, 별로 안 좋죠. 그럼 가평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 사업이 조금 잘 안 됐다, 혹은 지지부진하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가평에 아파트 분양한다, 사러 가겠어요? 가평은 좀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죠? 살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후에 어떤 주거 수요가 있고 어떤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일수록 어떤 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뉴스를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순수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단지랑 뭐 주거 단지랑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완전히 주거 단지 위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요 주거 단지가 많은 걸 좋아해요. 주거 단지가 많은 거예요. 사업성이 좋거든. 그러니까 일례로 평택에 가면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거든요. 주거 용지를 평당 1,100, 1,200 정도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사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겠죠. 그럼 그 옆에는 산업 용지, 그 산업단지 용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성원가랑 두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산업 용지는 500만 원 정도에 분양해요.
밤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보상금 주고 그쵸. 토목공사하고 인입공사 해주고 평당 500 안 남아. 어. 산업용지는 안 남아요. 산업용지는 돈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더라도 네. 좀 그 비용으로 충당할 땅, 그 채비지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매각을 할 때 좀 좋은 금액 받으려면 아파트 용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 역개통하는 것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한다. 네. 뭐 테크노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온다고 한다. 테크노밸리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다고 했을 때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은 사업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교 같은 데는 사업성이 좋아서 잘 되지만 네. 근데 지산이 아니라 순수 산업단지로 들어온다, 물류단지 들어온다. 네. 그런 데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죠. 행정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많죠.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어떤 뭐 사무실 부지 뭐 공장 약간 있는 일자리 느낌이지만 네.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옛날에 2008년도에 지정했던 황해 경제자유구역 이래가지고 그 경기도 화성시의 향남, 네. 그다음에 평택의 포승, 그다음에 더 내려와가지고 그 당진의 충남 당진의 송악, 네. 요런 데를 그 대규모로 저 서해 경제 뭐 서해 쪽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네. 경제자유구역을 했는데 거기 완전 순수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주로 하는 데였거든요. 다 해제되고요. 포승지구도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로 축소시켜서 3분의 1로 더 축소했죠. 한 5분의 1 정도 축소시켜가지고 정말 요만하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가 사실 늘어나는 걸 지역이 좀 좋아하는데 예. 정말 순수 일자리만 늘어나는 산업 용지 단지는 개발이 어렵다. 예, 심지어 뭐 경기도 아까 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평택이 아까 브레인시티다. 네. 원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한 70% 정도가 산업용지였고 네. 주거용지가 30이었거든요. 그 사업 시행자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13년 15년 넘어갈 때 중흥건설이 제안서를 냈는데 주거용지가 훨씬 많아요. 주거용지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거든요. 경기도 구리에 가면은 지금 구리 스마트시티인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인지 한다고 한 데가 있어요. 토평동에. 네. 거기가 이제 한강뷰도 있고, 그렇죠. 한강뷰도 있고 8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네, 한 맞아요. 지역입니다. 거기가 원래 2007년부터 구리시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개발 사업 하겠다고 했었어요. 역사가 또 있군요. 그런데 월드 디자인 시티 딱 들어봐도 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시행자가 안 났죠. 예, 그런 사업 잘 안 됐거든요. 그럼 그때는 시기적으로도 2007년이면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이렇게 뭐 경기가 좋지는 않을 때인데 예. 안 되는 산업용지를 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주거지로 가니까 개발이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일수록 역세권 지방일수록 지하철 개통해서 천지 개벽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하지 마시고 예. 이 동네가 아파트 분양하면 잘 팔릴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 투자를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여기가 뭐 신축이 만들어졌을 때 신도시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좀 분석하는 그런 주택에 대한 눈도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주변에 새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미만이다. 네. 그러면 사업성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나 더디거나 뭐 경기도 화성시의 향남 같은 동네다. 네. 그럼 향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화성시는 이제 으쌰으쌰를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 잘 안 나오죠. 향남이 그렇게 아파트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죠. 동탄 쪽은 뭐 잘 나가더라고요. 그쪽은. 예, 그쪽은 잘 되죠. 예, 그쪽은 뭐 점점 커지고. 인식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동탄의 아파트 비싸요, 향남보다? 향남보다는 비싸죠.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 장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막 전에 뭐 분양 막 3억 5천 이런 얘기하다 지금은 역 주변은 뭐 10 고점 기준으로 이제 15억 16억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군요, 결국에는.